변혁적 리더는 추종자들과 교환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줄 아는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서 그 첫 번째 기적은 포도주 기적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 축하객들에게 내놓을 그 와인이 떨어지자 예수께서는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부어놓고 손님들에게 가져가라고 명하니 그 물이 품질 좋은 와인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그 리더십의 원리로 해석해 본다면 물을 와인으로 만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리더십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와인은 맹물과 비교할 때 그 여러 가지 그 루비라든가 오렌지라든가 핑크 등의 그 환상적인 컬러를 자랑하는 그런 색깔이 있고 또 상큼한 그 향내를 품어냅니다. 실제로 와인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와인의 향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된다 그러죠. 그런가 하면 마시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사람들의 교제를 돕는 매개체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 바로 와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암을 예방하는 물질까지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리더십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 와인과 같은 아름다운 향내를 품어내고 사람들을 달콤하고 행복하게 해줘서 국제 경쟁력에 디딤돌이 되는 이 변혁적 리더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건데요. 변혁적 리더십의 이론은 연역 부분입니다. 1978년도에 그 제임스 번스의 저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저서 여기서 처음 제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베스가 새롭게 업그레이드한 리더십 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래적 리더십과의 과정 속에서 리더십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그 팔로워들에게 주지시키는 일이고 두 번째는 결과 달성에 따라서 하급자가 어떤 보상이나 또 벌을 받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 이론은 다른 모든 리더십 이론들은 리더와 그 하급자 간의 교환 관계에 기초한 거래적 리더십에 치중하고 있다는 그 비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또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는 달리 리더가 어떻게 그들의 조직과 사회 그리고 부하들을 변화시키느냐, 변혁시키느냐 하는 데에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혁적 리더는 새로운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는 명료한 사명과 비전을 부하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데 변혁적 리더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현상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초월해서 현상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는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가시적인 특성보다는 자기 확신과 강력한 이념적 신념을 보다 특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그 거래적 리더십은 보상이나 벌을 사용해서 부하들이 자신의 직무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워렌 베니스의 뉴 리더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관리자와 리더에 대한 구분 및 그 특성을 나열해 놓은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11가지의 그 나열된 내용들이 다큐멘트에 보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관리자는 관리를 하지만 리더는 혁신을 한다. 관리자는 모방을 하지만 리더는 창조한다. 관리자는 언제 어떻게를 묻지만 리더는 무엇, 왜를 묻는다라는 것이죠. 또 관리자는 과업이 적절하도록 하지만 리더는
적절한 과업을 한다. 그래서 이 구분에 의하면은 관리자는 여기서 말하는 관리자는 거래적 리더십에 좀 가까운 개념이고 여기서 표현하는 리더라고 하는 것은 변혁적 리더십에 보다 가까운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변혁적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까요? 번스는 변혁적 리더십은 그 리더와 구성원의 각각 다른 동기 유발 수준을 고양시켜 줌으로써 목표 달성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기브 앤 테이크를 기반으로 하는 그 거래적인 접근과는 다르게 리더의 인격이라든가 리더의 특성 그리고 리더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에 기반하는 것, 이것이 변혁적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혁적 리더들은 추종자들의 그 팔로워들의 의식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태도의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탐욕, 시기, 증오 등의 이 감정, feeling, emotion,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정의, 평화, 인본주의 등과 같은 가치에 호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변혁적 리더들은 그 팔로워들에게 그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 달성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갈 것을 호소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비전 달성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과거와 단절된 이 변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변혁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그 변혁적 리더십 이론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베스는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방법과 그것이 추종자들의 동기부여와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스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은 그 팔로워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변혁적 리더십의 그 하위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의 그 하위 요소는 그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상적인 영향력, 두 번째는 영감적인 동기,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적 자극,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개별적인 배려, 이렇게 4가지로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상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로워들에게 성공이나 성취에 대한 비전을 자신감과 열정으로 제시해서 팔로워로 하여금 그러한 비전을 강력하게 지지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리더십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인 영향력과 영감적인 동기부여는 조직의 비전과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 때문에 리더는 구성원들로부터 팔로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지적 자극 부분은 팔로워들로 하여금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서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변화하도록 그들의 사고라든가 상상력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그리고 가치를 자극하는 리더의 행동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개별적인 배려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그 팔로워들의 발전 욕구를 잘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그 추종자들을 독특한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별적인 배려는 리더가 그 팔로워들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또 지지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더와 팔로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신뢰, 다시 말해서 정서적, 심리적 만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지적 공유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개별적 배려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지지하는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신뢰, 다시 말하면 정서적, 심리적 만족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 지식 공유의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2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은 전통적인 구조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사회나 조직에
새로운 가치관과 구조가 필요한 곳에 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과의 그 구별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와 팔로우 간에 각기 필요로 하는 것에 그 거래를 통해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도출해낼 수 있다. 이런 이론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거래적 리더십에서의 리더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팔로우로부터 노력을 얻어내는 대가로 그들에게 보상이라든가 지식, 아이디어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종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거래관계로 파악하는 리더십 이론이 거래적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베스는 거래적 리더와 변혁적 리더를 구분해서 설명하면서 거래적 리더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행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분류해 주어서 이에 합당한 노력을 이행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리더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 반해서 변혁적 리더는 과업의 중요성과 가치 증대를 통해서 조직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초월케 하며 이를 통해 자아 실현이라는 고차원의 그 욕구 충족으로 상승케 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동기부여시켜주는 리더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변혁적 리더십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팔로워들이 개인적인 이해를 버리고 조직 전체의 그 이익을 위해서 전력하도록, 전심전력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그 고차원적인 욕구, 예를 들면 자아 실현 같은 거죠. 고차원적인 욕구가 발현되도록 노력하고 추종자들에게, 팔로워들에게 권력과 힘을 심어주고 그들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데요. 이와 아울러서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이외에도 지적 자극이라든가 개별적인 배려 등의 조건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와 추종자들 간의 그 강력한 감정적, 이 부분 중요합니다. 강력한 감정적, 또 두 번째 정서적 유대를 중시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강력한 감정적인 관계, 두 번째는 정서적인 유대 관계, 이것을 중시하는 것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인데, 그래서 이것을 중시해서 리더 자신에게 충성하고 리더 자신에게 헌신을 보이도록 요구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